테슬라 월봉 차트를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아무 때나 샀으면 되는 주식이었네요. 기본 30배, 40배가 오른 것은 당연하고 이때 샀으면 200배가 오른 건가요? 여기 어딘가에서 샀다면 비록 그 자리가 꼭지였더라도 대박이죠? 이 당시의 꼭지들은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니 매우 평탄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시나요?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테슬라는 고점 대비 반토막을 넘어서는 급락을 반복하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저 위가 빤히 보이는 종목이라면 반토막이 나든 10토막이 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위가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적립식 투자도 좋습니다. 저 위가 보인다면 꼭지에 사는 실수를 해서 떡락을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저 위를 향하는 주식만 눈에 보이는 초능력이 생겼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 잠입한 김떡상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을 완전 개방하기 위해 다시는 함부로 못 잠그게 하기 위해 그지가 되고 있는 유럽을 살려보겠다고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아요 1000개가 되어야만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완전 개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개수가 부족하여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시장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쌍욕 먹고 두들겨 맞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가스관을 완전 개방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좋아요 1000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떡상 안 하실 거예요? 속는 셈 치고 일단 1000개만 만들어 보라니까요. 모두의 힘이 모여야만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출발! 미국 증시가 스냅발 충격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3% 하락, S&P 500 지수는 0.93%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7%나 하락하며 지수만 봐도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최근 사흘간 쉬지 않고 1% 이상의 상승률로 반등을 이어갔었지만 지난 하락으로 상승장의 마침표를 찍은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하락의 이유는 앞서 말한 소셜미디어 기업 스냅의 2분기 어닝 쇼크가 발표되며 소셜미디어주를 비롯한 기술주 위주의 투심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스냅챗 모회사인 스냅은 목요일 장마감 후 2분기 매출 증가율이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전년 동기 대비 13%에 그쳤다고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에서 금리 인상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마케팅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감을 더욱 키운 셈이 되었습니다. 2분기는 당연히 힘든 거 아닌가요? 인플레이션이 2분기에 정점을 찍었을 거고요. 그래서 소비 심리 역시 바닥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지나고 있는 인플레 우려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 그냥 노이즈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2분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니까요. 인플레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스냅 경영진이 이미 2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다고 발언하며 재무 전망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미래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여진 모양입니다. 스냅은 광고 감소 등에 따른 부진한 실적으로 지난밤 주가가 무려 39.1%나 폭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나온 스냅의 실적 쇼크는 소셜미디어주와 인터넷주 전반에 부정적인 여파를 몰고 왔습니다. 핀터레스트는 13.5% 급락,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7.6% 급락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도 5.6%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 안 그래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증시의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하락 출발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 셈입니다. 그래도 테슬라는 0.2% 상승하며 급락장에서 잘 버티어 주었는데요. 그렇다고 다음 주 초반 우리 시장의 2차 전지주도 잘 버티어줄 거라 예상하기엔 같은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이 4.83% 하락, 루시드는 8.38%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 양극재 원재료인 니켈 등의 메탈 가격이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
양극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고 자산 가치 하락은 멈춘 것으로 보이고요. 6월부터 경기 침체 우려로 쉬지 않고 빠지기만 하던 구리 가격도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확인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그동안 양극재 기업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2차전지 동박 기업들의 재고 자산의 가치 하락이 일단 멈춘 셈이기 때문에 동박 소재 기업들도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켈 가격과 구리 가격의 하락이 멈추었다는 것은 경기 측면에서도 바닥을 확인하는 시그널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된다면 구리 가격도 니켈 가격도 계속 빠지겠죠? 일단 메탈 가격들이 더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상황이 더 이상의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하기엔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장이 끝나고 발표된 스냅의 실적 충격은 금요일 우리 장의 조정으로 이어졌는데요. 금요일 우리 시장의 게임주들이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컸던 이유도 스냅의 영향으로 볼 수 있고요. 미국의 대표 메타버스 기업인 로블록스 역시 지난밤 6% 하락하며 충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성장 섹터의 상징이자 바로미터가 되는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지켜내고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장을 예측하기엔 쉽지 않지만 코인장이 다시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게임주의 조정은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두고 지켜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완성차 기업인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는 1%대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잘 버틴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자동차 기업들은 그동안의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최악의 생산 차질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마음 편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의 자동차 섹터도 제한적인 조정 정도만 염두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냅의 실적 발표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회복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디램 기업인 마이크론 역시 3.69% 하락이 나왔고요. TSMC, 엔비디아, 퀄컴 모두 하락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역시 하락을 피할 수 없겠으나 워낙 낙폭과대에 있기 때문에 조정 정도로 전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떡상을 도용한 리딩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합니다. 저는 투자 관련된 일은 유튜브 외에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오픈 채팅이나 리딩방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 쳐받는 이 사기꾼 새끼들 어떻게 잡죠? 일단 다음 주 초반은 조정이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스냅이라는 개별 기업의 실적 이슈가 너무 크게 확대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까지 놀랄 일인가 싶은 이유가 미국 달러 인덱스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냅 충격이 정말 위기감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달러가 상승을 했을 겁니다. 시장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 역시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국제 유가 역시 94달러 선에서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심도 추가 변수만 없다면 사실상 벗어나고 있습니다. 추가 변수라면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를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은 안 그래도 불안한 유럽의 경기 침체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상봉을 만들고 결국엔 꺾이는 그림을 그리고는 있지만 푸틴이라는 인간 자체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가스 공급 문제만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면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본 빅스 지수만 봐도 시장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물가는 잡히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는 최근 몇 달 동안 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음 편히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미국은 0.75%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죠. 시장에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럽 상황만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다음 주 FOMC 회의를 끝내고 단기적으로 시장은 안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도 이미 빠지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을 키웠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어쩌면 당연한 거니까요. 더 이상 특별하게 볼 것은 아니고요. 금리가 빠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금리가 빠진다는 것은 물가가 안정이 되고 있다는 시그널이고요. 앞으로 시장의 우호적인 통화 정책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난밤 스냅 충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놀라자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우리 증시도 약세 출발은 각오를 해야 하고요. 하지만 유럽의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리와 공포심리 지수, 달러 원자재 가격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초반 약세로 출발하여 FOMC 회의를 거쳐 연준 의원들이 물가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회복되는 흐름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여전히 변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되실까요? 더 같이 살펴보고 전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도 아마도 고생을 좀 더 해야 할 것 같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고 뻐기고 기다리다 보면 시장의 악재들이 모두 제거되면서 회복장이 올 겁니다. 그렇게 반등장도 올 겁니다. 당연히 강세장도 오고요.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허무니없어 보이겠지만 전쟁이 결국 끝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정상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의 떡상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랑합니다. 화이팅!